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하고 비교를 해주면 돼요.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합을 할 때는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곱을 할 때는 a분의 c였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그럼 우리가 3차 방정식으로 오면 근이 하나 더 느는 거야. 그러니까 3개다 보니까 3개를 그냥 더한 게 있을 거고 둘씩 곱해서 더한 게 있을 거고 3개를 다 곱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까지는 똑같잖아.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였으니까 마지막에 자리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공식을 그냥 좀 외워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필연적으로 변형 공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쌤이 일부러 조금 칸을 비워놔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곱 따기 제곱 따기 제곱이라면 알파, 베타, 감마 전체 제곱에서 2배 해가지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공식 적용하는 거고요.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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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도 알파, 베타, 감마 완전 세제곱 아닙니다. 요래 놓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이렇게까지.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 3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까지 들어갑니다. 요것도 필요하고 요 변형 공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 3차식을 전개하는 방법 있죠.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다 더해서 제곱의 개수가 되고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괜찮죠? 둘씩 곱해서 더해서 x의 개수가 되고 그럼 마지막 상수항은 3개를 다 곱하는 작업. 요것도 우리가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변형 공식도 다시 정리해 놓으시고 요거 전개하는 요 공식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을 적용해서 변형 공식으로 푸는 문제들을 풀어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봅시다.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 우리가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를 한 건 부호를 바꾼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3이 돼야 되고 둘씩 곱할게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했는 건 그대로 해가지고 2가 되고요. 자, 그러면 3개를 다 곱한 거 여기는 부호를 다시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고 자, 공식이 어떻게 되냐? 제곱 따기 제곱 따기 제곱은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게 들어온다, 그죠? 그래가지고 요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야가 얼마냐면 3이었고요. 얘가 얼마였냐면 2였습니다. 그러면 9에다가 4를 빼니까 최종 결과는 5로 가면 되겠죠. 별거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공식 만듭니다.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이면 알파, 베타, 감마였고요.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렇게까지 됐고 플러스 3의 알파, 베타, 감마까지 갔던 겁니다. 공식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려놓고 나면 얘가 얼마였냐면 3.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지? 요거 우리가 구해놨습니다. 요거 5라고 구해놨고 얘는 지금 2라고 되어져 있고요.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5 빼기 2니까 3.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까지 가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었던 겁니다. 그죠? 계산이 그렇게 됐고요. 자, 요건 이제 그냥 공식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였으니까 별 뭐 빡빡한 건 없어요. 근데 세 번째 거는 조금 변형이 필요해요. 잘 보세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 요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파 베타의 제곱이고, 베타 감마의 제곱이고, 요건 감마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뭐 되노? 제곱 따기 제곱 따기 제곱이잖아. 그러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에 자, 둘씩 곱해서 다 더한다 그랬죠? 그럼 알파 베타와 베타 감마를 곱하니까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베타 감마와 감마 알파를 곱합니다. 그럼 베타 감마의 제곱 알파 이렇게 됐고 마지막 감마 알파와 알파 베타니까 감마 알파의 제곱 베타 이렇게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야기가 다시 알파
베타, 감마로 묶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까지 같다라는 거죠. 이제 공식에다가 그냥 대입을 해볼게요. 자, 얘가 둘씩 곱했는 게 우리가 2의 제곱이었고요. 마이너스 2배에 알파, 베타, 감마를 곱했는 건 마이너스 4였고요.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는 3이었으니까. 됐죠? 계산하면 4에다가 플러스 6, 6, 4, 24까지 가면 되겠네. 그래서 최종 이제 28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자, 계산 문제였습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변형 공식들을 잘 활용해 달라. 변형 공식들을 잘 활용해서 진행해보자. 자, 그 다음 네 번째 얘기가 아까 우리가 쌤이 요 공식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요 공식. 요 공식이 문제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게 뭐가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한 게 3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면 요 4번이 조금 수월하게 풀려요. 이거 이용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전개를 그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깝깝한 거거든, 그거면. 근데 요 세 개의 합이 3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요게 어떻게 되니? 3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 거고, 얘는 3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얘는 3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까 3차식을 전개했는 방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의 세제곱이 됐고요. 요거 3개를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베타, 감마에 갖고 3의 제곱이 됐고요. 그 다음 둘씩 곱합니다. 그럼 다시 플러스가 돼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됐죠? 거기까지 가서 3이 됐고요. 나머지 3개를 그냥 다 곱합니다. 다시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 대입을 해보자고. 얘는 3이었으니까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요거 사라졌고 얘가 얼마였냐면 2였습니다. 얘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4였다. 그죠?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완료를 지어보면 요게 6에다가 플러스 4까지 해가지고 최종 계산은 빨간색으로 답은 10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것 잘 확인해 주시고 자, 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4번까지 쭉 오는 과정이 요게 실제로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변형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변형 공식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3번과 4번처럼 주어진 식을 살짝 변형해서 공식을 적용하는 것까지 잘 잡아주시고 5번, 6번은 그냥 분수 형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통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알파가 있었으니까 여기는 베타 감마를 곱하자. 분자에 베타 감마를 곱하자. 여기는 베타가 있었으니까 알파와 감마를 곱하자. 그럼 알파 감마니까 뭐 감마 알파 이렇게 되겠죠? 감마만 있으니까 여기는 알파 베타를 곱할까? 여기는 알파 베타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통분되는 과정에서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야는 마이너스 4가 되었고 야는 2가 되었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가 최종 답으로 나오겠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 6번도 마찬가지야.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감마만 하나 있으면 되겠네. 그럼 감마 제곱. 여기는 알파만 하나 있으면 되니까 알파 제곱. 여기는 베타만 하나 있으면 되니까 베타 제곱까지. 그러니까 이게 통분이 쭉 되면 자, 통분이 쭉 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알파, 베타, 감마는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4라는 게 있고 요거 지금 1번에서 우리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을 5라는 걸로 구해놨습니다. 가능하겠죠? 마이너스 4분의 5까지. 그래서 변형 공식과 활용되는 요런 계산들도 쫙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 요런 식이라면 fx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3차 방정식 요렇게인데 세근의 합이 5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3차 방정식이니까 세제곱에다가 세근의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거야. 그럼 이게 5x제곱에서 5가 되려면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로 가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요까지밖에 조건이 없으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게 fx의 식인 거예요.
근데 이걸 원래 우리가 이렇게 fx라고 해도 되는데 정말로 원칙은 여기에 어떤 계수가 곱해질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문자를 원래는 잡아줘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최종 구하려고 하는 게 이 방정식에서 세근의 합이니까 요 A는 그냥 약분한다 생각하고 없이 가도 답에는 큰 무리가 없죠. 근데 만약에 서술형 문제를 푼다? 여러분들이 꼭 요 A를 넣어놓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fx를 요래 본 겁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삐리릭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요 방정식을 만들자고요. x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었냐면 2x 플러스 1을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 x 자리에도 요게 x 자리에도 그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f에 2x 플러스 1을 하면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5의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쫄래쫄래 와서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얘를 계산을 쭉 해가지고 우리는 x 세제곱의 계수와 x 제곱의 계수가 누군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세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요까지만 우리가 알아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전개를 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세제곱과 제곱까지만 하자고. 요거 세제곱 계산하면 8x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어떻게 되노? 완전 세제곱 계산해서 자 플러스 해가지고 3 곱하기 해가지고 앞에 거가 제곱이고 뒤에 거가 되겠지. 근데 그 다음을 전개해갖고는 x제곱이 안 나오잖아. 그럼 그냥 뭐가 있을 것이다. 해놔놓고 마이너스 5 해가지고 여기도 4x제곱에 쫄래쫄래 계산이 될 거다. 그리고 뒤에 거는 별 상관이 없다. 우리는 세제곱과 제곱만 필요하니까. 그렇게 보면 보세요. 우리 세제곱이 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할게요. 여기 8x 세제곱밖에 없어요. 여기는 8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12x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0의 x제곱이 나와요. 그럼 12x의 제곱 마이너스 20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의 x제곱까지 갑니다. 그럼 됐죠? 그럼 여기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세근의 합,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그거 보자라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최종 세근의 합은 1로 계산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x 관련 문제도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자, 켤레근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켤레근이라는 거는 뭐냐면 근이 뿔마에서 켤레라고 해서 짝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을 쓰면 루트 앞에서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근이면 마이너스는 무조건 따라오는 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자, 근데 조건은 좀 필요합니다. 계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는, 요게 지금 무리수잖아, 그자? 무리수에서 켤레근이 되는 거고, 실수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는 요게 허수잖아, 그지? 허수에서 켤레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여기서 유리수라는 건 이쪽에서 더 다른 루트가 안 나온다라는 거야. 실수일 때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더 다른 허수가 안 나와야 켤레근이 되는 원리.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합니다. 플러스 루트가 한 근이었으니까 다른 한 근은 m 마이너스 루트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i가 한 근이었으니까 m 마이너스 ni가 한 근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부호만 루트 앞에 부호, 허수 앞에 부호가 반대로 가는 걸 우리가 켤레근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면 간단합니다. 정리할게요. 한 근이 1 플러스 2i면 결국 요 방정식의 두 근은요. 하나가 1 플러스 2i가 되면 다른 하나는 1 마이너스 2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들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근이 이렇게 잡혔다면 얘들을 더하기 하면 2가 되겠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하면 제곱 빼기 제곱 1 빼기 4 i제곱.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그렇게 되면 곱이 5가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합은 2가 되고 곱은 5가 되는 그런 방정식.
그럼 x제곱에다가 합이니까 마이너스 2의 x가 될 거고 곱은 그대로 되겠죠. 됐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 b는 5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2차 방정식 상황이었고요. 자, 3차 방정식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한 근이 야로 나와 있을 때 실수 AB의 값과 다른 두 근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i였는데 결정적으로 우리한테는 AB가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이 허근인데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켤레근으로서 1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한 근이 더 생기고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요 나머지 한 근은요 반드시 실근이어야 돼요. 허근이면 왜 안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볼래요? 허근이면 왜 안 되는지 생각해 봤나요? 자, 왜 실근이어야 하냐면 이거 지금 3차 방정식이잖아, 그죠? 그럼 근이 두 개에다가 요거 무조건 한 개만 더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기가 허근이면 또 다른 켤레근이 생겨. 그래서 근이 4개 돼버려. 그래서 여기에 근은 반드시 실근일 수밖에 없다. 자, 일단 이렇게 세팅해 놓고요. 자, 아까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에서 했던 방식을 쓸 겁니다. 잘 보세요. 요게 두 근이니까 자, 합을 하면 2가 되겠고 곱을 하면 제곱 빼기 제곱에서 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이 문제 유형의 풀이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푸는 게 정석으로 가는데 쌤은 요거 켤레근을 이용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훨씬 빠를 겁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빠를 겁니다. 자, 합이 2고요. 곱이 4라고 하면 어쨌든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 요런 방정식을 통해서 이 근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요 인수분해는 누구를 인수분해 한 거냐면 이걸 인수분해 한 거란 말이야.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야랑 뭐가 하나 더 나와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요런 근이 나왔었던 거지. 그러니까 근의 공식의 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봐봐. 요 식하고 요걸 너가 잘 비교를 한번 해봐봐. 충분히 우리가 끼워 맞출 수 있다. 세제곱이 3이 되려면 x 세제곱이 나오려면 x제곱이랑 x여야 되고 AB는 뭔지 모르겠지만 상수항이 4가 되려면 여기 플러스 4니까 상수항이 전개해서 4가 나오려면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럼 벌써 요 식이 다 완성이 돼버렸네. 그러면 다른 한 근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때문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요거 전개를 완성을 해볼게요. x의 세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4x에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2x에다가 4 요렇게까지 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개수를 우리가 비교하면 a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제곱의 개수 a는 마이너스 1 b는 x의 개수 b는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ab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근도 나왔죠? 다 구했잖아. 그제 1 마이너스 루트 3i하고 마이너스 1하고가 다른 두 근이 됐던 겁니다. 되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을 쓰면 훨씬 빠르다. 그죠? 켤레근을 이용해서 개수 찾고 다른 근을 찾는 방법이에요. 자, 예제 4번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두 근이 이렇게 됐습니다. 개수가 유리수였습니다. 그럼 루트에서 켤레근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세근은 2가 있을 거고요. 1 플러스 루트 3이 있으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이 따라올 거란 말이죠. 그럼 보세요. 여기를 보면 둘이를 더한 게 2였단 말이죠. 그럼 둘이를 곱한 건 제곱 빼기 제곱이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합이 2가 되고 곱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건 어떤 2차 방정식에서 이 근이 나왔냐 하면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 곱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까지. 그리고 2라는 근이 다른 한 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x 마이너스 2. 요런 방정식이었다라는 거야. 누가 얘가 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식을 잡았다. 전개하면 x 세제곱 됐고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또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4의 x 제곱이 될 거고, 그쵸? 마이너스 4의 x 제곱이 될 거고, 그치? x의 개수는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x가 될 거고, 맞죠? 상수항은 다시 플러스 4 이렇게까지 갈 겁니다. 가능하겠죠? 이렇게 전개해서 A는 마이너스 4 맞지? B는 2, C는 4 이렇게까지 가주면 되죠. 그래서 켤레근 이용하는 것까지 했습니다.